국민들의 정책 공약은 네. 그 이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약이라고 뭐 미국도 다 재임 기간 중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그 공약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이 후보가 이 지도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게 하고, 특히 뭐 저는 뭐 아예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 되는 거 보지도 않지만은 뭐 국힘당의 그 토론을 사자 토론 뭐 조금씩 뭐 보고 보니까 정말 이게 저는 이거 뭐 예능 개그 수준입니다. 예, 서로가 뭐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래 같은 당 후보인데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슈야말로 지금 반국가 세력 어떻게 척결할 거냐 이런 큰 걸 가지고 뭐 서로가 토론을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서로 뭐 아주 지엽적인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벌써 50개 120개까지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예산을 포함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또는 뭐 저 보수 우파가 최선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겠구나 이런 신뢰를 준다는 면에서는 뭐 저는 뭐 120% 찬성입니다. 제가요 지금 50개까지 발표했는데요. 이것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들어 누웠거든요. 뒤로 들어 누웠어요. 왜? 차도 별로 없는데 지 혼자 저 부산에 놀러 가려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만 봐도 박정희 대통령과 그 두 김씨의 어떤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결국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일부 독재자 소리를 듣지만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5.16 혁명을 안 했으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이동호 교수님. 내가 지금 전체 공약 이제 26번부터 50번까지 한 거 느낌이 어떠세요? 아니 저는 그런 대담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목사님 보면 정주영 그 후보가 가끔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때 왜 정주영 씨 같은 경우 경부 고속도로를 2층 고속도로를 놓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발상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지하를 뚫는 게 새로운 굴착 형태가 그러니까 뚫으면서 바로 그 이 콘크리트를 하면서 그래서 기계가 발달돼서 과거에 비해서 이 굴착 비용이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게 독일에서 개발한 거예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거 수입해서 그냥 산속으로 붕 들어가면 뒤에 흙을 트럭이 실어다 나르고 그리고 콘크리트 바로 쳐버려요. 바로 거기에 콘크리트 치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어쨌든 비용도 줄어들어서 저는 이런 만약에 자기 부상 열차가 예를 들면 우선 뭐 사람 많이 다니는 서울 그다음에 대전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좀 설치된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빠른 정말 그러니까 하나의 서울시 하나가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 될 텐데 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훨씬 더 100% 이용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좀 새로운 발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요 벌써 20년 전에 어떤 학자가 제가 이거 처음 만든 게 아니고 학자가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에서 남해를 돌아서 저 목포를 돌아서 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요. 안에 자기 부상 열차를 한다고 하는 이건 제가 처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안대로 사실은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정부나 아니면 노태우 정부에 했으면요 우리나라는 최첨단 국가가 됐었다고요. 그렇지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굳이 살 필요도 없죠, 목사님. 이런 자기 부상 열차가 되면. 그렇죠. 그렇죠. 출근을 서울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각자 먼 지역에서 그냥 1시간 이내에 다 출근할 테니까요. 아니 황교안 장군님. 요즘 우리 지방에 부산이나 뭐 대구나 가려면 KT에서 표를 못 사요. KTX 주말하고 월요일이 목사님 그게 보니까 전부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완전히 하나의 도시화돼 가고 있구나. 그런데 뭐 지금 서울 부산이 거의 한 2시간 반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시간 반 왔다가 2시간 반 간다는 표가 없어 표가. 천안 아산역 가면은 거기서 수서까지 오는 것은 정말 대부분이 출퇴근입니다. 그런데 이걸 30분 만에 한다면은 정말 뭐 너무 일단은 투표부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26개부터 50개까지 지금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신데 투표부터 합니다. 잘했다 1번. 이 공약은 아주 베리굿이다 1번. 아니다 이 잘못된 거다 너무 추상적이다 2번. 자 투표부터 한번 해봐요. 2번 쓰기만 해봐야 내 가만 안 놔둬요. 투표가 아니네요.
목사님처럼 네. 박정희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독재극을 해야 됩니다. 이번 쓰기와 해봐라. 이번 한 개 나왔어. 이번 한 개 나왔어. 이번 저 찾아내야죠. 누군지 저 찾아내야죠. 실수로 2번 눌러. 실수로 2번. 이번 쓰기와 해봐라. 자, 이제 투표 그만하시고. 그러면 내가 제안한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정당에서 나보다가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버리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수정 내지는 받아줄 테니까 못 가져오잖아요. 자, 일단은 이번에 저 8명에서 4명을 다시 줄였죠. 예. 예, 그 홍준표, 그다음에 뭐 또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네, 한동훈 했죠. 예. 토론회하는 거 보셨죠? 잘 안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 속으로 다 봤으면서 또 안 봤다 그래요. 아니, 저희 뭐 그렇게 거기다 아니 그게 대통령 후보 토론입니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몇 개 보다 뭐 네. 때려쳤죠, 목사님. 뭐 그게 네.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금도 뭐 마음도 좀 상당히 그 제가 상심한 상태인데. 네. 그래도 뭔가 좀 이게 건전한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뭐 몇 분 들어보니까 네. 아니 뭐 거기라 실제로 목사님 잘 안 봤어요. 조금만 보다 말았어요, 목사님. 예. 국민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코미디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네. 그냥 뭐 대통령 했다는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네. 그저 뭐 깐죽대는 인간하고 뭐 그렇게 공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마음을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도 당연히 안 봤지만 그러니까 뭐그 TV 저 조선 뭐야 이 TV 조선 같은 게 보면 네. 그 개요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그럼 뭐 그런가 보다. 뭐 한쪽은 뭐 90% 하고 있고 이재명이가 90%를 갖다 다 저 쥐어들고 뭐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 잘 만들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그 탄핵이 된 것이 한동훈 때문에 탄핵된 아, 물론이죠, 목사님.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네. 그 인간이 4명 중에서 네. 2명 안에는 꼭 들어간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허허. 전 그래서 그것도 저는 뭐 이게 제정신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야. 아, 본인이 근데 네. 적극 협조해가지고 맞아요.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그 국민의힘에서 그 대표도 지내고 비상대책위원장 지내고 법무부 장까지 지낸 인간이 그렇게 그런 행동하면 돼요, 목사님? 사실적으로 윤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집에서 해죠, 집에서요.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아, 대통령은 내가 이건 이러이러한 은혜도 입었고 내 위치가 그렇지 않다면 아니, 그럼 살려놔야죠, 살려요. 아니,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대통령한테. 물론 근데 거기서 뭐 날짜를 잡아달라고 뭐 언론에 떠들질 않나. 아, 비밀리에 가서 맞아요. 대통령하고 뭐 약주 한잔 하면서 맞아요. 지는 술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게 그렇지. 예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신한 놈이 근데 무슨 뭐 대통령 2등에 들어간다 뭐 아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요, 목사님. 우리 저 황교안 장관님 그 토론회 하는 거 보셨어요? 뭐 한 1, 2분 보다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에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네. 무슨 내용이 오고 갔다 그러는데 정말 유치개그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한동훈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배신파가 없으면 이런 그럼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지죠,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하고 뭐 원수진 것도 아니지만은 네. 이런 친구는 절대 국가 지도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책임질지 못한 놈이 대통령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그냥 남으려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이 그때 정말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저쪽 저 야권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함께 힘을 맞춰서 해서면은 우리 보수파 200석 달성한다고 목사님 이야기했던 그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 그거 해가지고 망쳐놓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빌다가 다시 또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예? 결국은 당대표 돼가지고 이번에 정말 계엄령 선포한 이후에 네. 한동훈과 그 일파들이 배신하지 않아서 탄핵이 안 돼서면은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 달라질 그렇죠. 정도가 아니죠. 그럼요. 정말 이것은 저는 이완용이보다 더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전장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이는 그래도 좀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맞아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놈은 지금 대통령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예?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열받은 게 네. 어느 채팅방에 보니까 네.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뭐 그 토론인가 뭐 하면서 이재명이 정가 뭐 4범인데 당신은 정가 7범 아니냐 그랬다는데요. 와, 미친놈이네, 얘. 아, 말이 됩니까? 아니 전과도 정권 나름이죠. 그 저 서울대 다니다가
그 좌파 운동하다가 그렇죠. 감옥 갔죠. 예. 그걸 이제 정과라고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또 노동 운동하다가 아니 그걸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친구는 정말 얍삽이고. 그리고 최근에 왜 그 저기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위로 띄워봐요. 자, 한동훈 말하기를 이재명보다 정과 많아. 김문수 이재명 수사 제대로 안 해. 자, 이동호 교수님. 예. 이 한동훈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을 다 망쳤거든요. 세 번이네요. 두 번을. 우선 첫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맞아. 그 문재인하고요. 그렇지. 이 수사를 안 해서 어쨌든 역공당할 기회를 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총선을 이끌어서 선거를 사실은 망친 게 그때 맨 처음에 지지도 올라가니까 먼저 대통령하고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선거를 망쳤거든요. 두 번 망쳤죠. 세 번의 결정타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난번에 그 박근혜 탄핵 때 이 권성동이나 다른 뭡니까 우리 그 김무성인가요? 그 양반이 그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처럼 결국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 계엄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의 기회를 다 망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을 제가 보니까 이 뭡니까 이게 그 가학하면서 왜 그 뭔가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그 뭔가 좀 그 정신병 질환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네. 변태라는 거예요. 예, 변태? 약간 그렇지. 변태 같은. 아니 그러니까 사악하더라고요. 네, 사악해.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제가 지금 놀랬던 게 그 당 대표하면서 선거 때요. 그 김건희 여사의 예를 들면 특검을 걸고 사실은 그걸로 대통령을 협박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공천권을 다 뺏어갔거든요. 야, 어떻게 평생을 꼭 외국 나가면 그 넥타이도 꼭 2개 사온다는데. 맞아요. 예. 걔가 공천하는 친구에서 김상욱이죠. 김상욱이 울산의 김상욱이도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닙니까? 대구요. 대구도 우모라는 친구. 또 있고 예. 그 또 비례대표 또 한 사람들 몇 명을 보세요. 한동훈이가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까? 저 인간 저거 아유. 자, 지나간 우리 그 내 정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1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이동호 교수님이 그냥 읽기만 해주세요. 자, 1번부터 1번 내가 공약한 그 1번부터 한번 다시 그렇죠. 이동호 교수님. 네, 자유통일당 정책 공약. 네. 첫 번째,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을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구성한다. 네, 또 계속 이루어지죠. 2. 공수처를 해산한다. 네. 3.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간다. 네. 4. 장관을 국민 추천제로 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네. 5. 불법 선거의 주범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6.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한다. 7.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9.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0. 반국가 세력인 간첩 주사파 종북 세력 그 동조자들을 반드시 직결한다. 11.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 0% 시대를 만든다. 12.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는다. 13. 외국인 관광객은 환영하되 불법 체류자들은 즉각 추방한다. 14. 간첩죄는 국내 후계자를 막론하고 처벌한다. 15.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국무회의, 국회, 지방조례안에서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16.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하에 FBI 같은 특수수사기관을 설치하되 국내외의 모든 사건들을 대통령 지시하에 수사한다. 17.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도에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만든다. 18. 문재인이 만든 새만금의 태양광을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최첨단 도시를 만든다. 19. 대부도를 개발하여 외국에 나간 기업의 대지를 무상 임대하고 외국에 나간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한다. 20.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한다. 21. 국가 예산을 도적질한 단체는 전원 회수한다. 22.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23.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한다. 24. 이승만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실현한다. 25. 6.3 대선을 연기하고 먼저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을 한다. 26.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면 누구든지 연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부터 우리 한 번씩 점검해 봅니다. 서울 부산 자기 부상 열차를 지하로 개설하여 30분 만에 주파한다.
근데 이것은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지금 혹시 상해 가본 적 있어요? 상해 네, 가봤죠. 가봤어요? 예. 그 공항에서 예. 상해 시내로 들어가는 거요. 네네. 그 자기 부상 열차로 가거든요.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난 다 봤어요. 그걸. 저거 자기 부상 열차는 뭐 지금 다 실용화까지는 몰라도 네. 완성돼서 좀 저게 되는 데가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대전에 있죠. 예. 대전에서 옛날에 그 엑스포 했잖아요. 네. 대전에서도 지금 속도는요 뭐 10km밖에 안 가. 그렇게 찍으세요. 예, 가고. 미국에 공항 있죠. 달라스 공항, 시카고 공항. 그 전부 자기 부상일차로 가는데 이게 최초로 이제 독일이 개발했단 말이야. 네, 예. 근데 실현한 것은 중국이 먼저 실현했어요.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아니 서울 부산 간 30분 만에 주파를 한다. 예. 지하로 그것도 지하. 예. 요즘은 우리 지하 터널 뚫는 것에 우리가 세계 1위야 지금. 네, 네, 예. 독일 걸 수입해가지고 그냥 붕 가면 그냥 콘크리트까지 다 쳐져버리고 흙은 따프 틀고 다 실어내버리고 아니 이게 실현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목사님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실현되면요. 꿈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꿈 같아요. 예. 10편 126편 알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아, 예. 예.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저렇게 가면 목사님 서울 대구는 네. 20분에 가는 겁니까? 아니 서울 대전은 10분이고? 대전에 한번 찍고 동대구역 한번 찍고 부산으로 바로 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 30분에 가려면 대전까지 대전은 10분. 10분. 그렇죠. 동대구는 20분. 20분. 그렇죠. 부산 30분이요. 네, 부산을 본. 네, 뭐 근데 이걸 먼저 20년 전에 어떤 교수가요. 자기 부상 열차를 한 바퀴 다 돌아서 목포까지 다 돌아서 부산까지 1시간 안에 서울까지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방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네. 방송을 KBS에 대담에 나와서 하는 말이 어쨌든 이걸 현실화시키면 나는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놓는 무모함 있잖아요. 네. 경부 고속도로 놓는다는 게 그게 사실은 그때는 차도 별로 없었거든. 네, 예. 나는 그보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에 토를 따는 건 아니고요. 저게 되면 뭐 꿈의 열차인데 지금 김문수 씨가 지금 광역 우리 수도권의 광역 GTA인가요? 그 뭐 ABC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제 그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 전국으로 가는 게 매우 어려운데 하여튼 뭐 좋아요 목사님 뭐 예. 하여튼 황 위원 장관님. 예. 우리가 사실은 10시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새벽 5시 차 타잖아요. 하도 표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자기 부상 열차 만들어버리면 이게 쫙 해소가 다 되고. 그러면은 뭐 네. 좀 소요 시간이 짧아지니까 회차가 늘고 네. 뭐 충분히 뭐 또 수요도 또 하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 어젠가 신문인가 방송인가 얼핏 보니까 이제 주말에요. 주말에는 예약해놨다가 취소하면은 벌금 내요. 수수료를 2배로. 그거 2배로 잘한다. 한다. 그거 잘한다. 그거 잘한다. 아니 김학성 선생님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아 예. 혹시 라이트 형제라고 들어봤어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아니 알죠 목사님. 예, 그 형제가 비행기를 예컨대 처음으로 네. 띄운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네. 예 예. 근데 띄울 때 뭘 보고 했었겠어요? 새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새 보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공상은 현실화되는 거야. 그럼요. 저도 그래서 저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조금 우려하는 건 뭔가면 목사님은 이제 다 예산이 있다 그러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예산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600조잖아요. 예, 600조인데 목사님 다 돈이 된다 그러는데 돈이 안 돼요 목사님. 600조 중에 예. 절반은 사기를 치고 있대요. 아니 사기를 치면 목사님 그래도 다 용도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좌파들이 사기치고 있다고.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은 그걸 다 제가- 뺏어버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 공약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되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까지 다 반영이 돼가지고 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일단요 대전까지만 해놔도요 사람들이요 광란할 뻔입니다. 아니, 광란할 근데 뻔입니다. 목사님 지금 보니까 네. TBM 공법 그러니까 터널 장비로 하니까요. 1km 뚫는데 5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0km면 5천억이고요. 그렇지. 그다음 100km면 5조예요. 그러면 사실은 200km면은 뭐 그래봤자 한 1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400km면 20조면 뚫습니다. 10조가 뭔 돈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400km 뚫는 한 게. 해에 뚫을 수 있는 게 뚫을 수 있는 공사하는 게 또 있고 하니까 제가 1년 내에 예산 판례가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구축하는 거는- 서울하고 대전까지로 해도 10분 만에 돌파해버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한 10조 정도면 우선 서울하고 대전까지 뚫을 수 있거든요. 서울 대전 이상. 10조 돈도 아니야.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동욱 교수님이 대답을 해야 돼요. 민노총이니까 28번 있죠. 28번 예, 예. 민노총, 한국노총을 해체하고 그 외에도 노동단체는 다 해체한단 말이야.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저거 이제 불법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이렇게. 예. 파업 시 손실되는 금액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제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그 구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쟤들이 무슨 뭐 노란 봉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현을 안 하잖아. 실현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거는 그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노총의 예를 들면 불법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공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정부가 지원되는 걸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세제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민노총 항복했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이 민노총, 한국노총 때문에 망해요. 저거 없어야 됩니다. 29번. 저거 기업도 저것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29번 읽어봐요. 노동운동은 각 단위 사업체별로 하되 비노동 시간에 할 수 있다. 아니 뭐 민노총 간부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그럼요. 그럼 되겠냐 그러면 안 말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나 주일 날이나 노동운동을 하려면 거기 그때 와서 하고 모든 노동단체들은 간부든지 뭐든지 옛날에 그 저 자파운동 할 때에 그 학교 수업 안 들어갔죠. 예. 도망가랬죠. 수업을 다닐 이유가. 수업 안 들어가도 점수 줘요 안 줘요? 전 그때 우리 그 운동권 선배들이 줬어요.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러 가면 아예 그게 참 그게 불법 비리인 게 제가 졸업한 것도 불법 비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 연세대학교 졸업장 취소해야지. 아니, 전 취소해서 마땅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앞에 먼저 시험 치고 나가잖아요. 잘하는 애들. 그걸 갖다 줘요 몰래. 나보고 베껴 쓰라고. 세상에. 그다음에 또 뭐 장로님 하실 말씀 무슨 얘기 아니, 하시냐고 그러니까 또. 네. 이 노동운동은 네. 이 노동조합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에 투자하고 맞아요. 갔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는 리쇼링 하는 게 아주 적습니다. 없어. 그 이유가 크게 뭐 몇 가지 있지만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상속세 문제, 그다음에 바로 이 노조 문제입니다. 네. 노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죠. 안 돼. 예. 그래서 이것은 목사님이 아마 이거 하실 때 마가렛 대처 수상이 영국병 고친 거 그걸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떻게 노조를 항복시키고 가장 그 강성 노조가 탄광 노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몇 가지 핵심 보면은 국영기업체를 전부 민영화시켰습니다. 왜? 국영기업체는 이거는 일 안 하고 그냥 봉급 받아 먹고 노는 겁니다. 수익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돈만 받아 먹고 있으면서 이익도 못 내고 이런 것도 없애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이 방법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꼭 해야만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납니다. 자, 김학선 교수님. 예. 왜 대기업 30대 재벌이 네. 전라도에 투자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교수님에서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네. 전라도에 투자를 안 해요, 목사님? 대기업이 투자 안 해요. 왜? 어느 날 기업체가 엎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삼성이 전라도에 투자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원인은 뭐 노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노조 목사님? 때문에. 지금 광주에도 대형 백화점 쇼핑몰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노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주 이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대표들이. 왜냐면 말인즉슨 가난한 사람들 상권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물건은 대전으로 사러 와요. 광주에서. 예,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배후에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계속 전라도는 못 사는 대로 나라를 만들어야 저항한다는 거지. 못 사는 대로 만들어야. 결국 북한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 노조에 한 말씀 드리면 좀 훌륭하죠. 왜냐하면 무노동 무임금은 철저히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 무노동 무임금만 철저히 적용하면요 29번에 뭐 비노동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실제로 어쩌면 필요 없어요. 무노동 무임금이다. 그다음에 28번을 보면 근데 이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간부들은 무노동 무임금에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간부를 하더라도 원칙이 무노동 무임금을 갖춰시켜야죠. 그리고 그럼요. 간부들 월급은 야 너가 조합해서 줘라 이러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그 너가 빠진 돈 부분, 걷어가지고. 빠진 부분은 아니 조합비 자체도 폐지해야 돼. 왜냐하면 조합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정치 운동하거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면 저 불법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가 맞고 파업 시 손실되는 금액은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공권력에 의해 대응도 못하지만 맞아. 가장 결정적 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예. 아니 근데 정교도도 그렇고요. 예. 이 저 민노총도 그렇고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버려요. 아 그건 이제 노조비죠, 목사님. 노조비. 예. 원천 징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문 광장에 투쟁하러 오면 자기가 낸 월급을 돌려주는 거야. 뭐 일부 수당을 준다고 해도 되고서 예. 이 그래서 결국은 저 박근혜가 탄핵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광문을 우리가 차지했잖아요. 네. 우리가 차지하니까 민노총 애들이 꼼짝을 못해. 예. 예? 그다음에 30번 31번. 가정 유비쿼터스를 실현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장관님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질문식으로 해보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해가 떴는데 네. 커튼이 자동으로 싹 열렸다. 예. 열렸어. 그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저 이미 돼 있어요. 그 혹시 핸드폰 가지고 김학성 교수 그집 저런 거 돼 있을 것 다 같은데. 돼 있는데요. 커튼은 안 열리죠, 목사님. 아니 근데 예. 아니 저 바깥에서 예. 박연미가 예. 저 세탁기 돌려요 핸드폰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기계치라서 안 하고 그냥 들어와서 목사님 요즘 손으로 그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되게 가능해요. 거의 다 저런 거 많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만큼은 확장 안 됐는데 지금 거의 뭐 그거 안 하면은 안 들어갑니다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변기에다가 변을 딱 놓으면요. 예. 휙 젖어서 담당 의사한테 딱 자동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예전부터 강조하셨잖아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에서 그렇죠. 예, 건강 상태를 자동적으로 맞아요. 예,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아 당뇨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담당 의사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야. 이거 외에도요. 이 유비쿼터스가 이게 가정 자동화거든. 예. 가정 자동화인데요. 이게 특별히 그 애들을 돌보미한테 맡겨놓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나온 적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기 보기 힘드니까 두드려 팬다든지.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예. 수면제를 먹여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예. 이걸 바깥에서 본 거예요. 엄마가 네. 출근한 엄마가 봤더니 애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거야. 맞아요. 예. 먹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재우는데 퇴근하고 왔는데도 애가 잠에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고발했다고. 그 목사님 아시겠지만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아.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 말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서 핸드폰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장실 변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병원으로 바로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건 뭐 좋죠, 목사님. 예. 저 32번 환자 진료를 영상으로 진료한다. 이거도 상당히 지금 하고 실제로 지금 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근데 의사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저거요. 반대하는데 반대 많이 합니다. 의사들도 반대하는데. 수가를 높여주면요. 예. 반대할 리가 없어. 여튼 의사들이 지금 일부만 저희 되고 있는데 뭐 섬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인데 또 우리 코로나 때 저걸 했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저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영상 진료를 갖다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 상당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 수가를 안 높여줘서 그런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영상 진료했는데도 실제 진료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왜 의사들이 안 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그다음 33번 연금 개혁은 통일 후로 미룬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에 또 한다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뭐 의사들 아니 그 의사들하고 왜 충돌하냐 말이야. 네. 그런데 연금 개혁은요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통일 후로 미뤄도 돼요. 예? 통일 후로. 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이 붙어버리면 GNP가 40만 불 이상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는 대로 조지 프리드먼 그 다음에 또 엘빈 토플러 하버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베로 이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비웃는 거야. 연금 개혁 왜 안 하는 거야. 이거는 2030년도 내지는 2040년도 안에 반드시 통일된다는 거야. 가장 좋은 연금 개혁은 자유통일이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렇죠. 자유 통일돼버리면 이거는 뭐 최고죠. 최고란 말이에요. 저게 이제 연금을 자꾸 그 대통령들이나 그 하는 것은 국가 채무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하루에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니까 네. 그게 주 원인이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는 재정 부담이 그 연금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목사님 여기도 어디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단체에는 국가재정이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일부 보훈단체나 네.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그한 그런 시민단체에는 시민단체가 왜 자기들끼리 저 정부에다가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단체가 네. 국고 보조 받아가지고 그거로 먹고 삽니까? 거기요. 그것만 없애도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고. 50번부터요. 예. 75번까지 이미 내가 넣어놨어요. 걸요. 아, 예, 예. 관변단체 있잖아요. 예. 그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있죠. 예. 재향군이네. 관면단체도 없애야 되고. 재향군이네. 예. 요번에 지금 뭐 재향군이네 하고 뭐 목소리 내는 거 있습니까? 없다습니까? 없어요. 예. 전혀.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새마을 중앙회. 예. 그 다음에 또 이북 오도청. 그 다음에 또 그 평통자문위원회. 이런 사람, 이런 것들요. 전부 다 지대를 회빈해서 하라 그래야 돼. 맞습니다. 예. 그 내가 50번에서 75번 사이에 이미 넣어놨어요. 이것을 넣어놨고 34번 의과대학생은 연 500명씩 증가한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또 탄핵된 이유 중에도 1년에 2,000명씩을 늘리겠다 해가지고 결국 그 발달이 된 거라고. 가장 중요한 그 자유우파의 세력인 맞아요. 의사들의 마음을 의사들과 멀어지게 된 배경이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2,000명씩을 매년 늘린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너무나 그건 급격하게 변화를 한 거 아니냐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기억나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저 국민 담화를 한 적 있어요. 근데 50분인가를 하는데 뭐 내용도 없이 계속 뭐 한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나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500명씩 점진적으로 맞아요. 증가를 시킨다면 의사들도 동의했을 테고 그다음에 나라 의료 계획에 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뭐 반발을 너무나 불러일으켰어요. 의사들은 거의 90%가 우파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파고 내가 동네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네. 가면요. 절 보고 일어서서 의사가 일어서서 90도 가까이 인사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목사님 우리 병원에 와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그렇고, 확인했어요. 목사님 확인했잖아요. 모시고 갔었을 때도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리고 돈도 안 받아버려. 예, 돈도 안 받으시고. 예. 다 안 받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 다른 의사들은 받아요. 나쁜 네. 의사들은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네. 이번에 어느 저 산업자원부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연봉 수익 1위가 의사입니다. 아, 예. 그렇죠. 약간 그 연봉으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수익성이 탑이 의사들인데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은 예? 의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 의대. 근데 중국은요, 목사님 인구도 많은데 중학교 4학년 때 딱 10만 명을 몇 천만 중에 10만 명을 딱 골라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10만 명을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그 저 앞으로 그 선도하는 그런 분야에 아예 딱딱 저 몇십 명씩 나눠져 가지고 그걸 지금 벌써 10몇 년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인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메타버스나 뭐 바이오 또 뭐 이런 그 저 유비쿼러스에 아주 제일 그 기업들 선도 기업들이 전부 얘를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국가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런 것을 장려하고 해가지고 정말 재능이 있고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그 저 아주 저 임원이랄까 뭐 이런 그 개척자들을 만드는데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의사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로 의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필요하지만 의과학자, 의사하면서 과학자를 겸하는 그 과가 있거든요. 우리 거기에 많이 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 노태한이를 의사 만들었잖아요. 예, 목사님 만드셨죠. 제가 만들었죠. 예. 만들었는데요. 이야, 2개 틀리면 안 돼. 수능에서. 2개 틀리면요. 일단은 엄청 잘하죠. 100% 다 맞아야 서울대 의대가. 네. 1개 틀리면 연대하고 고대가. 고대 의대를 가요. 3개 틀리면요. 그 다음에 지방대 의대로 가야 돼요. 3개 이상 틀려버리면 아예 못 가. 네. 이렇게 의사를 선호하는 거야. 왜? 돈을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 탓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독일은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가요. 독일은. 왜? 12명만 모으면 교인들, 예. 그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목사님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사님들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또 변호사 가고.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수를 많이 합니다. 독일은요. 교수. 근데 목사는 빼고 목사를 빼고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교수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명만 모으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네. 그러니까 13명 있으면 귀찮은 거야. 교회 부흥이 필요 없는 거야. 12명만 되면은 이거는 이동호 교수님이 대답을 해야 돼. 종교부를 개설하여 종교부 분포에 따라서 위로 올려보시면 위로도 올려주시면 장차관 직원들 한다. 그러면 이동호 교수님이 종교부 장관 할 가능성이 많은데. 왜 갑자기 또? 연대 신대 나왔으니까. 뭐 신대 나왔죠. 목사님 1학년 1학기 말고는 공부한 게 없습니다. 전부 주체 사상만 공부했죠. 뭐. 근데요, 이게 종교가 사실 모든 사회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이죠. 정신. 네. 근데 이 종교하고 정치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글을 보고 참 깜짝 놀랐던 게 청년 이승만이 결국은 나라를 움직이려면 그 정신 그리고 기독교 나라가 부강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도도 있지만 그 제도를 지탱하는 그 종교 그것이 결국은 그 나라를 지탱한다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종교부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제대로 끌고 가야 나라가 살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뭐 캐세라세라 한편으로는 뭐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놀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라가 그게 없거든요. 자, 36번 세계 기독교를 35번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좀 보완해 말씀드리면 왜 장관하고 싶어요? 아니 종교의 분포에 따라 장차관과 직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제가 볼 때 이제 저 위헌 소지가 강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죠? 뭐 레바논. 알지. 거기는 헌법에다가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이슬람의 순위파가 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시리아도 하는데 뭐 우리는 왜 그러니까 못해? 레바논이 이렇게 하니까요. 뭐 저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참조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취소하세요. 위헌이라는 거 취소하세요. 36번. 자, 이거는 우리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세계 기독청에 대하여 동영상 있죠? 방송실. 이게 왜 세계 기독청이 꼭 필요하냐 하면은 이 동양이 전 세계를 점령한 것은 징기스칸 부대거든. 징기스 이 유일한 거다. 네, 예. 세계 기독청을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를 해버리면요. 두 번째로 전 세계를 우리가 지도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봐 주시면. 국가로 지목된 대한민국.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우디 메카, 로마의 바티칸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상징적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을 찾는 이는 한 해의 평균 1000만 명 이상이 됨으로써 국가의 한 경제적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개신교 정신을 담는 역사적 공간은 없었습니다. 천주교 바티칸은 한 해에 700만 명, 이슬람교 메카는 한 해에 1600만 명. 그렇다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개신교는 수많은 교단과 수많은 교섭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세미나 및 집회를 연다면 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이 지어짐으로써 불러오게 될 나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적으로는 GNP 5만 부를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그간 멈췄던 대한민국의 성장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월드컵, 올림픽을 영구히 유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사우디의 메카, 로마의 바티칸이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적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심점이 없었던 개신교회,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로 인해 유입되는 관광객 수는 사우디, 로마를 능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셋째, 세계인들이 찾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평화를 운운하며 만들어내는 통일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인 자유를 담은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면 적화의 흐름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함으로써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넷째,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세계 기독청을 찾음으로써 유엔에 버금가는 세계적 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 기독청이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폭발적 영향력은 징기스칸 이후 최초로 동양이 전 세계를 이끄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청은 대지 10만 평, 공사 기간은 3년, 장소로는 용산 미군 부지 골프장, 동시에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돔시설, 돔 4각의 40층과 더불어 5성급 호텔의 숙소 제공, 66개의 대형 VR 가상현실 성경 체험관을 통하여 개신교 교회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 것입니다. 매주 12만 명의 세계 개신교 사역자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고 쇼핑센터까지 들어선다면 연 관광객 1천만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서울시 용산의 경제를 일으키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은 인류 역사적 랜드마크를 보유하는 세계의 중심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된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리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계 기독청. 자, 황교안 장관님. 지금 사실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게 다 개신교거든요. 예, 예. 서독 독일도 개신교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있잖아요. 미국, 왜 다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티칸한테 밀리고 있거든요. 왜? 이거는 그 바티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개신교는 중심 지역이 없어서 전 세계가 사실 개신교가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독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집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목사님이 구상하시고 있는 그 계획 중에 제가 가장 지지하고 정말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겁니다. 세계 기독청이고, 사실 여기도 나왔지만은 세계 기독청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확실하게 확보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맞지. 뭐 이재명 체제에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뭐 전 교인들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정말 그 시급하게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또 지금 설계까지 다 하고, 장소도 지금 후보지를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번 대선에서 이기고, 이제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전념하시면은 이게 진짜 뭐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은 네. 그 우리 교회 그 저기 모조품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예, 모형 봤습니다. 모형? 두 가지.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예. 가설계까지 104억을 들여서 예, 하고 있죠. 104억을 들여서 가설계 완성했어요. 예. 가설계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37번 지역화폐를 폐기한다. 요거 전부 다 이재명이가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지가 돈 벌라고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부터 예.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동호 교수님. 예.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생겨나게 된 동기가 비밀로 홍콩에서 무기 거래하기 위해서 혹시 저 돈 5만 원짜리 있어요? 돈 주머니에? 지금 없는데요? 없어요? 네. 돈도 안 가져 다녀요. 여기 있습니다. 돈 있어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자, 여기 보면 장로님 여기 보면요, 이 돈이 종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돈이 여기에 번호가 있지 목사님.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암호. 예. 암호 딱 써있죠. 본인 화폐 번호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근데 이 비트코인을 이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이 종이 자체를 없애고 숫자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예. 그 어차피 이게 종이 돈 없어져 버려. 예. 앞으로 가 흐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성견 지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은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거든.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도 무슨 비트코인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거래하잖아요. 예, 거래를 하는데 근데 활성화가 좀 덜 됐지 목사님. 근데 90%가 사기야. 아니 코인이 사기지 목사님. 비트코인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똑같이 쓰고 살 수 있잖아요. 미국도 현찰로 바꿔주는 데는 4군데밖에 없어요. 미국도. 한국도 4군데만 있어요. 4군데는 현찰로 바꿔줘. 네. 근데 이게 악용당하는 게 북한이 1년에 2조를 뽑아간다니까. 해킹으로. 해킹으로. 네. 참 기가 막히죠. 38번. 산불 예방을 위하여 돈 주세요. 줬어요. 받았습니다. 이게 교수들은 너무 짜. 교수들은 너무 짜드니까. 오늘 짜장면 못 시켜 목사님. 38번. 전국 산불 예방을 위하여 전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지금 막 하루에 뭐 산불이 40곳에서 동시에 나고. 그때 그랬죠. 누가 불질러요 저거? 간첩 아니야 저거? 그 뭐 저거는 북한이 개입했다고 맞아요. 보기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죠 목사님. 그렇지. 이동호가 가서 불지른 거 아니야? 예? 이동호가? 제가 요즘 목사님 쫓아다닌다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세 사람 됐는데 목사님. 그럼 그거 하나요? 이동호 후배들이 가서 다 불지르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중국 애들이 불질렀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 실제로 잡힌 사람도 있대. 세상에. 부산의 저 대학생. 네, 대학생. 그리고 이게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가뭄이 많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스프링클러를 돌리면 산이 또 다 살아난단 말이야. 다. 여러 가지 면이 있단 말이야. 39번. 자,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수도권에 유치한다. 이거는 누가 설명하실래요?
아 목사님 근데 저게요. 요즘 춘천에 레고랜드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춘천뿐이 아니고 용인에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있잖아요. 예. 그거는 디즈니랜드의 10분의 1도 안 돼. 난 양쪽을 다 가봤거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데 저를 더 투자를 해주시지 목사님. 춘천도 있어요? 춘천에는 저 뭐야 레고랜드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뭐 하는데요? 그것도 전 세계 레고랜드를 따라 거기 해서 뭐 바이킹하고 뭐 그거 몇 개만 있겠지 뭐. 그것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건 디즈니랜드만 못하죠. 못하는데 저는 뭐 근데 일단은요 미국의 디즈니랜드 들어가 봤어요. 그럼요 목사님. 또 언제 거기 갈 시간이 있어? 황 장로님. 네, 저는 한 두세 번 갔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장군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데를 가고 또 전역하고 그때는 제가 미국의 아이들한테 자주 갔으니까. 이동은 틀림없이 못 가봤을 거야. 어디요? 디즈니랜드. 못 가봤죠. 디즈니랜드도 있고 디즈니 월드도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월드는 저기 저 플로리다 있는 건데. 플로리다는 거 못 가봤죠. 플로리다에 이제 있어요. 플로리다 자체는 못 가보고 LA만 몇번 가고. 올란도에 있어요 저게 디즈니 월드는. 저게요 분기별로 또 이 저 조형물이 바뀌어요 또. 이걸 서울로 유치하면은 이거는 아마 지금 앞으로 직업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AI 때문에. 예. AI 때문에 AI가 확대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이 뭐냐? 변호사가 없어진다. 변호사. 예. 입력을 해버리니까. 네. 변호사가 판결을 먼저 해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없어지는 직종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AI 시대가 와서. 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어야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가서 놀이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좋죠 목사님. 40번. 전국 동사무소 이거는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이거는 참 기뻐할 일이야. 전국 동면 사무소의 전담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여 법률 상담을 하므로 국민 간의 충돌을 사전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가 2만 명이잖아요. 네. 할 일이 없어 변호사들이 지금 하도 넘쳐나가지고 그 전부 다 그 장로님이 가짜 변호사를 생산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동 사무소에 저걸 하려면 엄청난 그 규모인데 목사님. 아니 공무원 한 명 더 임명하면 되지. 지금 요즘 동사무소 가보면요 절반은 놀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노는 공무원이 글로 갔으면 좋은데 저거는 변호사라 되잖아 목사님. 변호사지요. 변호사인 공무원이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 주면 되겠지 월급을. 네, 뭐 하여튼 목사님,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제 국민 사이에 그러면 사실 자기 동사무소에 가서 먼저 내가 이거 가지고 한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해버리면 하지 마세요. 해봤자 집니다. 그건. 네.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재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절반을. 그러니까 이제 어때 이거 내가 기발해야 안 해요 이거 정말. 좀 뭐 획기적입니다 목사님. 획기적이죠? 예. 우리 황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의관들 외에도 공익 의무관 그래가지고 그 시골 아주 낙도 이런데 그런 데서 병역 하면서 공익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41번 가정별 전담 의사를 지정하여 의료 상담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킨다. 가정별로 의사를 소속을 시킨다. 가정별로 소속을. 가정의죠 목사 일종의 가정의.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호사를 파송해서 그 집에 갔다 와라. 예? 갔다 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괜히 말이야 병원에 안 가도 전담 의사를 통하여 먼저 자기 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중환자 병이 되든지 암이 되든지 뭐 오면은 이게 수술하러 가면 된다. 그래서 가정별로 책임지고 이게 복지사회로 가는 거거든 이게 진짜로. 아마 이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없을 거야 이거. 가정별 전담 의사 제도는. 없겠죠 목사님. 네. 되게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어마어마한 비용? 네. 아니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의료 수가만 높여주면 돼요. 의료 수가는 의료 수가만 높여주면은 42번 4대강 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전국 지천의 하수처리장.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4대강 보는 이명박이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대강이 뭐냐면 이제 그 뭐 낙동강, 그다음에 북한강, 뭐 연산강 뭐 이게 4대강이 했는데 그 4대강으로 들어가는 폐수 있죠. 지천에 지천. 그 하수 처리장은 미완성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5조 예산을 미리 이명박이가 만들어서 박근혜한테 넘겨줬다고.
박근혜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도 녹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4대 강부는 됐는데 지류 지천에 대한 아. 그 처리를 안 했죠. 박근혜 때. 그것이 주로요. 그 저 짐승들 있잖아요. 네. 소하고 돼지들이 똥 싸잖아요. 네. 이것이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43번. 자, 43번. 전국 농토에 초대형 유리하우스를 설치하여 태풍과 가뭄에 대처한다. 황교안 장군님 이거 약간 이 거부하셨는데. 아, 그거가 아니고 목사님 그저 이제 유리하우스라는 게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그 웬만한 유리하우스도 그 강풍이나 이런 데 다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저 H빔을 박아가지고 강하게 가면 태풍이 와도 안 날아가도록. 좋죠. 그러면은 뭐 사실은 우리 지금 농촌의 인구도 적고 네. 또 귀농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맞아요. 이게 이제 농촌에서 이 한 사람이 아주 넓은 그걸 저 경작 무슨 작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저 농사 안 지어봤죠? 아, 예. 예. 참 농사도 안 지면서 무슨 교수를 하고 난리예요. 참 사람 참. 농사 지었으면 교수했겠습니까? 농사 짓으면 무슨 농대 교수는 또 몰라도 뭐 법대 교수야 농사까지 직접 글쎄 하여튼 뭐 김학성 교수님 엄마가 농사 짓는 거 말렸을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게 지는 법을 완성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이놈아 대통령이 될지라도 이놈아 농사 짓는 것은 알아야 돼 해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논 메고 뭐 밥 메고 하는 거 뭐 다 시켜 먹고 지게질하는 거 뭐 다 가르치고 이거 참. 목사님은 근데 그런 넓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데 지금 그 이 말씀 사역에도 유익한 것이고 맞아요. 또 광화문 운동에도 보탬이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우리 요셉이를 데리고 내가 태어난 동네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1년을 데리고 살라 그래. 우리 요셉이를. 왜냐하면 자연을 모르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연의 이 자연 사이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사이클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요셉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데리고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도 전부 그 자연을 가지고 다. 맞아요. 네. 그때는 뭐 자연 외에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4번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원천 폐기한다. 이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네. 나가라는 거다. 나가라는 거다. 불법 체제가 나가라. 그 제1번이 뭐냐 하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고 45번 미국처럼 전 가정과 호텔에 성경을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한다. 이거 위헌이에요. 그 의무적으로 하니까 목사님 의무적으로. 아니 근데 호텔에 성경을 트럼프가 명령했잖아요.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것이며. 근데 그게 법적으로 명은 아니거든, 목사님. 예, 근데 저게 모든 집에다가 성경을 다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안 할 경우에는 근데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 뭐 이 불교 신자들이 펄펄 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기 저 방송실 트럼프가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것이며 그 영상 한번 틀어봐라. 영상 한번 틀어봐. 근데 이 성경을 왜 집집마다 가지면 좋으냐 하면은 또 호텔마다 성경 방마다 성경책이 있으면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조금 겁이 난단 말이야. 죄를 지기가. 그러니까 저게 상당히 목사님 좋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기도원 성경을 갖다가 호텔 같은 데 다 비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많이 이제 성사시켰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면요 네. 무조건 성경 다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네. 교도소에는 이미 성경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봐라 트럼프. Religion and Christianity are the biggest things missing from this country.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신앙과 기독교입니다. 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저는 우리가 반드시 신앙을 되찾아야 하며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So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e have. That's why ou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eligion in our country.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모든 미국인들은 집에 성경을 두어야 하며 저 역시 여러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가장 됐어요. 보세요. 집집마다 성경을 다. 예. 뭐 바람직한 일인데 네. 목사님 미국은 또 우리하고 또 뭐 문화적 가치적으로 본래 청교도 신앙 가지고 있고 근데 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권장한다 정도로 않겠습니까? 차라리 성경 안 가지면 벌금을 때린다. 아니 일단은 이게 효과를 보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도소 가서요 방마다 다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 읽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네. 교도소에. 그러니까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 기도원협회에서 뿌리는 성경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호텔에도 아주 정상적인 호텔은 많이 두고 있는 거 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단 말이야. 성경을 보면 딱 자살하려고 그러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그렇겠죠. 하죠. 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방이 많아. 자 다음 번호 46번 46번. 전국 산꼭대기에 양수 발전을 설치한다. 정말 몇십 년 키워가지고 네. 나무를 저렇게 아깝게 가는 거 보면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산불 나면은 인명 피해가 큰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양수 발전이 되려면 그 꼭대기에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물을 가둬놔야지. 가둬놔야죠. 근데 밑에 그 저수지가 있어서 그걸 내려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가둬놨을 때 예. 가뭄이 들 때는 스프링클러로 산에다 물을 쓸 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을 지나가고. 예.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큰 저수 탱크를 만들어야 돼. 그 전국 중요 산 꼭대기라고 하셨는데 중요. 아니, 다 만들어야 돼. 그냥 싹 다 다 만들어야 돼. 물 다. 그러면 이거요 로얄티만 전 세계 팔아도요 우리는 돈 벌어. 로얄티. 자 47번.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부통령이 상원 의원직을 겸한다. 김학성 교수님. 예, 뭐 저희는 뭐 이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48번도 그렇고요. 목사님 혹시 그 네. 국회의원 우리 규모로 봐서 300명 너무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요 저 예. 50번부터 예. 75번까지 아, 그 보좌관 있잖아요. 예. 보좌관을 보좌관 당연히 네. 줄여야 되고. 4명 이하로 줄인다. 그걸 내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세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예, 특권도 없애고. 특권도 없애고. 예, 그런데 예. 국회의원 자체도 좀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 본래 우리 비례대표제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거 한 걸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가장 돈만 주면은 또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을 세비를 절반 줄여버리고 보좌관 절반 줄여버리면요. 국회의원 별로 할 놈 없을 거야.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보좌관을 국회의원 3명당 1명씩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돼.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도록 그토록 끌어내야 돼. 1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이어간다.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옳죠, 목사님. 4748은 다 미국식의 대통령제에서 계속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발광하고 박근혜 탄핵하고 말이야 뭐하고 이제 탄핵해봤자 소용없어. 바로 부통령 이어받아 버리니까. 이제 저거는 저 유고는 뭐 탄핵도 포함되겠지만 예컨대 사망하거나 그렇지. 여러 가지 사유로 맞아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부통령이 이어가면서 그 나머지 기간, 맞아요. 나머지 그렇지. 기간만 맞아요. 그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정책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돼도 헌법재판소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건 유효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국민이 선택한 국민 거. 전체가 직접 선출로 뽑았는데 그것도 우리 지금 아까 나왔습니다만 탄핵 재판소 없애고 네. 대법원에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탄핵 재판소 저도 요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구성원 자체가 맞아요. 평소에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맞아요. 향판 출신이나 네. 그다음에 전부 선관위원장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8명이 국민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탄핵 재판하는 꼴 좀 보내니까요. 그 인간들. 아이고 참.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바로 이어받아서 한다고 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면요. 저 새끼들이 탄핵하겠어요? 참나 정말. 그 다음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한다.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되냐? 지금 상속세가 30% 이상이란 말이야. OECD 국가 중에서도 되지 않나요? 세입니다. 세고 네. 법인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 기업인들이 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그냥 내 죽으면 없어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니까 약간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재투자하고 해가지고 좀 더 커지고 대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모든 종합적인 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저거는 하나입니다. 상속세를 30% 내버리면 3대 가면 기업 없어져. 네. 삼성전자 없어져 버려. 3번 내버리면. 저게 이제 목사님 기업도 문제가 되고 개인의 경우에도 예컨대 개인의 경우에 완전 폐지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중과세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다 자기가 살아서 세금을 다 낸 돈들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또 내요.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도 냈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희 저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재용이가 이어받았잖아요. 네. 상속세 때문에요. 주식을 팔았다니까. 맞습니다.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요. 전 세계 다 팔아먹고 4%밖에 안 돼. 4% 가지고 삼성을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삼성 거를 사주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12%야. 국민연금이 삼성 지분의 12%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를 해야. 목사님 제가 중진공 상임 감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우량 중소기업 한 200개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우량 중소기업들이 뭐냐면 공고 나와서 기술을 가지고 알찬 기술을 꾸리고 있는 그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아들이 이걸 상속세를 내고 나면 팔아야 된대요. 팔아야 돼.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가업 승계의 경우에 상속세를 아예 면제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여기 이래야- 댓글에 정광훈 대통령 자격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어. 야, 충분하고도 남죠. 지금 저 뭐야 대통령 하겠다고 여야 간에 나오면서 이런 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상속세를 폐지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기업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요. 점점. 그리고 지금처럼 이 상속세 저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징벌제로 가면 그러니까 그 2대 3대를 이어가는 그런 강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50번.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다. 그래야 애를 낳지. 저건 목사님 너무 표퓰리즘 같은데. 아니, 우리나라는요, 이제 복지사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해도 돼.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단 말이야. 아니, 애 낳고 3개월 만에 출근하면 되겠어요? 애 낳고 3개월 만에? 에? 그 핏덩어리 같은 걸 놔두고 1년 돌까지 키워놓고 그래서 출근을 해야지. 좋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예. 육아휴직 문제가 잘 안 돼서 또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애 안 낳는다 그래요, 좀. 애 낳으면 손해본다고. 참. 이것으로 이제 50개를 마쳤는데 앞으로 이제 120개를 계속 확대하는데 이미 벌써 75개까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또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약이 계속 120까지 확대하면 나는 한 3천만 표를 얻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대통령 지지율이 60%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럼 5, 6이 30.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저 정책을 이어간다고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3천만 표 얻지 내가. 목사님, 그건 너무 무슨 규모가 크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이재명 할 때가 3,400만 합치면 3,400만 표가 유효투표거든요, 목사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요 1,638만 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재명 합치면 뭐 3,000, 이재명은 3,300이죠. 이게 3,400 좀 넘어요. 심상도까지 하면 3,400 되는 거죠, 네. 유효투표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나한테 온다니까 이제 내 이 정책 가지고 계속 내가. 자,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됐는데 내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것인가. 이거 6월 3일 선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수원 메세야. 수원역 앞에 메세홀입니다. 메세홀. 늘 우리가 하던 장소입니다. 네, 하는 장소. 가장 저 중간지역 위치에 있고 여기에 첫째 자유마을 대표들 3,518개는 다 참석해야 되고 꼭 병원에 입원했다 하는 사람들은 대리인을 오십시오. 대리인 오시고 그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다 참석하시고 못 올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내시길 바라고 대국본 전체를 다 참여를 하셔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유지할 것인가 내일 수원에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 여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 광역위원장들 그다음에 또 실행위원장들 총 연락해서 5,0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나간 뒤에 아유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유 내가 북한으로 잡혀올 줄 몰랐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나는요 선견자의 선견자 되어질 일을 술길을 먼저 한단 말이야. 반드시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흐름 자체가. 이걸 태클 걸기 위해서 내일 수원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원대회에 만약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북한으로 보내버려. 잡아다가.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뭐다 이번에 6월 3일 선거 이건 이미 벌써 결정돼 있어요. 김학성 교수님 이제 마지막 발언하시는데
지금 이재명의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로 넘어갔죠. 네. 어떻게 이재명이가 그 유죄 받을 것 같아요? 무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는 요새 하도 뭐 예측도 틀리고 그다음에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참담한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전원 합의체 넘어갔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2번이나 심리를 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는 기일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5월 10일하고 11일 사이에 후보자 등록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요. 전 유죄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유죄니까 유죄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 유죄니까요. 그러면 이재명은 출마 못하네. 못하는 거죠, 목사님. 와. 근데 그런 결단을 내려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유죄인데 뭐 벌금 그 90만 원 하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 예컨대 왜냐하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 그랬는데 협박을 받아서 4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50여 명의 증인이 나와서 협박 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민주당이나 이런 이 세력들이 뭐 펄펄 뛰고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금년 말에 그만두시는데 저는 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 말에 그만둬요? 네, 왜냐하면 70세가 되거든요, 만. 그래야 저 나중에 김현장으로도 변호사로 갈 수 있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목사님 김현장 같은 데 갈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참 청렴한 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가 임기 6년이니까 더 남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돈 100억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더 남았는데 왜 그만두느냐? 대법원장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만두는데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역사에 길이 남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되려면요. 김병로 같은 대법원장이 되려면 이번에 분명히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컨대 유죄 판결을 내려야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황 위원장님 마지막. 제가 근데 마지막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안 했어. 또 있어요? 예. 목사님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국밥집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국밥집? 국밥집? 예. 망한다고? 국밥집이 망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국밥집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말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국밥집이 망하는 이유는 말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파가 지금 왜 망합니까? 우파도 자기 집을 말아먹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자기 집을 말아먹으니까 망하는 거죠. 국밥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아먹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일 수원에서 수원 메시에서 나라 말아먹지 않으려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나라 말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황 위원장님 마지막 말씀. 지금 국힘당에서 이제 후보를 좁혀가고 있고 뭐 한덕수 총리도 오늘 보니까 아까 비서실장이 사임했다는 거 보니까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거의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빅텐트를 쳐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저기는 이재명이 거의 된 거로 돼 있는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정권을 저쪽에 뺏기면은 정말 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북한이 우리를 군사력으로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은 우리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연방제 또 우리 스스로 내부 갈등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힘당에서 계엄이 잘못되었다 사과하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사퇴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계엄에 탄핵에 찬성한 인원들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지. 그 배신자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4대 후보에 나와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염치가 좀 있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풍토를 우리 보수 우파가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고 나와서 철삭대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계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번에 계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아니게 탄핵에 인용됐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표를 모아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욱 교수님. 저도 좀 똑같은 얘기인데요. 1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51%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탄핵 직후에 11%까지 빠졌다가 5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를 앞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54대 37입니다. 왜 이런 꼴이 벌어졌냐면 기본적으로 계엄을 사과하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권해버리거나 지금 아예 그 응답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빠진 이유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찬성하고 이 계엄은 잘 됐고 더불어민주당을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전투 의지를 국힘당이 스스로 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고 싶다면 국민 저항권으로 그리고 이렇게 무장해야만 다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보수를 지지할 거다. 지금 국힘당의 전략은 망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51%만 투표장을 끌으면 이번 선거 이깁니다. 당연히 이겠죠. 예. 왜 지는 전략을 하는지. 저들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국민 저항권대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힘당 저대로는 절대로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4.19, 5.16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 저항권을 위하여 1,000만 명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이 600만 명은 지금 조직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수원 메스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서 제가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폭탄 발언을. 제가 이 폭탄 발언을 하여 전 국민이 전율이 느끼는 내가 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자리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1년 안에 연방제로 가느냐,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싶으냐, 이 지금 딱 판단입니다. 그러면 국민 저항권에 여기에 가입하시면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고, 만약에 국민 저항권에 가입 안 하면 할 수 없죠. 북한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먼저 가세요, 그냥 북한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책 추천 하나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체제전쟁입니다. 이 책. 그 다음에 우상과 이성. 어제 내가 설교한 바로 이성의 불완전. 여기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사시고 또 우리가 가문 집회할 때도 이게 왕창 사서 거기서도 또 판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내일 수원 메스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뭉치자 싸우자 이 기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 선창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